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10월 1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올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네요. 보통 때는 6시 반에 올립니다.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왜 없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봅시다. 주간 실거래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수도권이 모두 다 상승폭을 반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폭을 상승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세종시까지 봐야 되거든요. 세종시 힘차게 올라가는 듯 했지만 보합이 보합. 힘차게 반등했던 지역들 다시 보합권으로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요. 플러스를 구경도 못 해본 부산. 대구는 어느덧 0.08. 이렇게 보면 대구가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대구 대단하지 않습니다. 부산 19년 말부터 시작된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엄청난 폭등, 그리고 21년까지 뒤늦게 상승을 이어가던 부산의 모습,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을 때, 아니 22년 초까지도 상승을 하던 부산,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봤을 때 대구의 상승이 대단해 보이지만 어 가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산이 더 대단해요. 숫자만 마이너스지 실질적으로 부산은 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어제도 알려드린 은행권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 부분, 가상금리를 은행은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왜?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었죠.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대출에 대한 양이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양에 대한 부분만큼 이득을 남기려면은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 받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겠다. 정부하고 뭔가 있나 봐요. 정부가 야 은행들 너희 가상금리 더 많이 받지 마. 그 대신 내가 특례보금자리 풀어가지고 너희 대출 총액은 일단 많게 해줄게. 어차피 너희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금리 같은 거 올리면 되잖아.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은행은 그냥 뭐 가지 치고 도랑 잡고 뭐 이런 도랑을 먹고 아이고야 도랑 치고 뭐 가지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죠. 은행은 앉아서 진짜 꿀 빤다 요런 느낌. 제가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2월 달에 외식하러 나가봤어요. 코로나 풀리고 나가봤어요. 물가 겁나 비쌌어요. 와 돼지갈비 좀 싼 데 가면요 한 4,000원 정도 하면 먹는 데가 있어요. 양은 조금 적고 그랬겠죠. 응. 근데 그게 웬걸 한 거의 한 5,000원, 6,000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한동안 외식을 자제했어요. 그래서 돈 조금 더 모아 놨다가 '야 이제 다시 한번 더 먹으러 가보자. 오랜만에 먹으러 가보자.' 하고 나가 보니까 웬걸 밥 먹으러 갔는데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거의 패닉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사 먹으러 안 가야 되겠네 당분간.' 저희 집만 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집들도 요렇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줄여 나가면 자영업자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영업자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옷 안 사 입고 소비 줄이고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내 모가지가 이렇게 댕강댕강 직장에서 모가지가 댕강댕강 이런 상황에까지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조금 우려스럽게 바라봅니다. 자, 거래량이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느냐? 8월 달 대출 6조 9천억 냈어요. 6조 9천억. 이때 대단하다고 뉴스가 막 나왔죠. 자, 9월 달은 가계대출이 4조 9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줄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좀 줄어들었다. 9월 26일 날까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해줄게. 9대 0 일반형 기준으로 해줄게 했죠. 그럼 이미 8월 중순부터 이미 대출 억제기가 시작되었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기 시작했죠. 금리 올린다, 올린다 이런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한 2달 정도 있으니까 바로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면서 금리 올라가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고 나면은 대출자들은 더 줄어들 거예요. 대출자는 더 줄어듭니다. 그 수가 더 줄어들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돈도 그만큼 더 줄어든다.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거래량은 적게 나타나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하반기 특례 거래량 상승 효과가 반감하고 나면 거래량은 맥시멈이 2,000건, 미니멈은 1,600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오늘 소폭 감소. 오늘은 매도 물량이 원래 줄어드는 목요일이었죠. 소폭 감소했습니다. 49,600개. 어제 별이 5개, 5만 개 말씀드렸었죠. 서울 매물 몇 개? 7.5만 개. 부산 매물 5만 개. 많긴 많다. 서울이 적은 건가? 부산이 많은 건가? 부산이 매물이 적을 때는 2만 5천 개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꽃배기로 2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아파트 안 지어도요. 안 지어도 이미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참여자들이 물건을 2만 5천 개나 더 내놨어요. 한창 적을 때보다 25년 공급 부족하다고 폭등론 이야기하는 사람, 이 물건 좀 사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전세 물량 요때쯤에 한 10,000개, 12,000건이면 임차인이 유리. 야, 많이 내려왔습니다. 12,000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12,000건. 9,000건이면 임대인이 유리.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유리하네요. 요 수준이 9,000개까지 수준까지 떨어진다면은 임대인이 목에 힘 좀 줄 수 있을 겁니다. 목에 힘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목에 힘줄 만하다. 물론 선호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조금 더 반등했어요. 전세 금리 또 오른다 그랬잖아요. 가상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금리 또 오르면은 이거 뒷감당 임대인의 몫입니다. 괜히 어설픈 게 막 구축이나 이런 것들 집어들었다가는 나중에 뭐 재건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분담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돼요. 그래서 음 과거에는 기존에 있던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건설사가 플러스 알파를 요 알파를 얘들이 좀 가져가는 형식이 됩니다, 건설사가. 왜 둔촌주공 공사해 보니까 건설사가 배째라 하고 입주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배째라 하고 조합원들이 배째라 하고 건설사가 배째라 하니까 누가 이기던가요? 건설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을 건설사가 거의 독식해 가는 구조죠. 그러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과거에는 대박 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 엄청난 분담금을 입주권자가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면서 구축은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40대, 50대다. 10년, 20년 있다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살아보지 않았을 법한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 막 1970년대에 지어지고 60년대에 지어지고 이런 아파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구축은 참 이제 그 소유자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 게 그 수순이 맞지 않나 싶을 정도의 느낌도 간혹 들곤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100건. 어제 100건을 예상했었는데요. 요 숫자, 오늘 요 숫자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건이 그대로 나왔고요. 아무튼 주간 거래량 해 보면은 휴일이 하루 끼어 있게 되면은 휴일을 제외한 그다음 날 오늘 100건이 아니고 정말 한 120건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대출 내서 집을 덜 사니깐 집을 덜 사니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남은 날수 비슷한 날짜와 견주어 봤을 때 10월의 거래량이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적구나. 이번 달에 거래량 2,300건 예상하고 바라보는데요. 야, 이거 갑자기 9월 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팍 줄였죠. 8월 달에 6조 대출 내던 것을 9월 달에 4조 대출 냈어요. 8월 달에 6조 대출 내어서 거래량이 2,300건 나왔어요. 6조 대출 내서. 근데 9월 달에는 대출이 줄어들어서 4조를 대출 냈는데 이 거래량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거래량이 2,300건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의 거래량은 2,000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싼 아파트는 네가 할 길 가라. 비싼 아파트들은 네가 할 길 가라. 네가 할 길 가고 대우 월드마크 센터. 나머지 15 요런 비싼 아파트 좀 차치하고요. 10억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숫자 한번 쓸까요? 또 150% 상승. 근데 요것도 찾아보면 분명히 거래 공백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요 타입, 비슷한 타입 거래, 훨씬 더 높은 거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굳이 안 찾아봐도 되겠더라. 아무튼 9월 27일 이후로 9월 27일 이후로 비싼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나 보니까
부산은 제법 많습니다. 오늘 대구 6억에서 9억 사이에 거래 건수가 한 건 있었어요. 한 건. 주간 실거래 지수 0.08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대구가 6억에서 9억짜리 사이 물건 거래가 한 건 있었어요. 요 날짜 이후로 9월 27일 이후로 자 부산 마이너스 0.02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부산 지역은 오히려 거래가 더 넘쳐나네요. 어, 그래서 야 저는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이 좀 눈치가 없다. 수도권은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겁나게 대출 많이 내서 집을 사거든요. 부산 사람 인구 훨씬 더 적은 대구가 부산보다 빚 더 많이 내서 집 사는 것이 특례보금자리론 통계를 통해서 밝혀졌었거든요. 은 대출로 지탱하고 있는 이 시장 6억 이상 거래 좀 있지만 할수록 요게 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들은 필요하신 부분들 이미 다 눈으로 다 스캔하셨죠? 6억 아래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대형 평형은 조금 웬만하면 제외하고 가격 편차가 좀 심해서 웬만하면 국평 위주로 보면은 거의 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랑리푸르지오 고점 대비 8%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 전 차지 않을게요. LG 메트로시티 35%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3층 1, 2, 3층은 같이 묶어서 같이 저층으로 고층 대비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작으면 8%에서 10% 정도 더 싸게 거래되니까 싸게 사서 잘 살다가 또 싸게 팔고 가면 되는 거고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뉴비치 33% 정도. 국평이 아니라서 국평 아닌 것들 조금 제껴 놓고요. 대우 아파트 10%. 그리고 저층은 확실히 조금 더 싸게 먹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 이제 뒷감당은 엄청난 분담금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집 한 채가 이제 마지막 노후에 보루로 있었는데 그냥 분담금 내고 들어가기에는 힘들었잖아요. 그 대신 그것만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미 뭐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가격이 팍 뻥튀기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상세히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도 가격이 과거처럼 뻥튀기 될 수 있을까? 이미 뻥튀기를 한다 손 치면은 그 뻥튀기한 가격에다가 엄청난 건설비를 부담하고 지어진 것들을 과연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사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좋고 어제 2차 현대홈타운 26% 정도 하락해 지금 부산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부평의 거래가 생각보다 뜸하죠. 예. 소형 평형의 거래가 생각보다 중간중간 끼어들어 있었고요. 10%, 30%, 30%. 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요 두 아파트 별 차이 없이 4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센텀 대림 26%, 부산을 대표하는 하락률, 대구는 마이너스 28%니까 주간 실거래 지수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기나 말기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부산은 마이너스 26%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평균의 흐름은 크게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더 많이 떨어지는 가격대도 분명히 누군가는 잡더라. 누군가는 36% 하락하는 걸 잡고 누군가는 33% 하락하는 거, 누군가는 36% 하락하는 누구는 신고가로 보이지만 이게 정말 신고가가 맞나 싶은 좀 애매한 것들도 다 생각은 하면서 살펴보시고 계시겠죠? 자, 요 가격대가 YK 많이 빠지는 YK 많이 빠지는 30 몇 %씩 빠지는 거. 어제는 20%, 20 한 3% 정도의 하락이 느껴졌다면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마이너스 26%. 좀 이따가 제 말이 바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낙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런 엄청난 상승기에는 그런 현상이 있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만 두고. 요게 층위가 낮아지는지 시간이 지나면 월말로 갈수록 얘가 좀 올라가는데요. 얘가 잘 올라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2,300건까지 많으면 2,300건까지도 구경할 수도 있겠더라. 6억 이상 300건 돌파하는 모습도 흥미롭게 지켜봤지만 300건을 다시 뚫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또한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요 정도로 고정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지.
갑자기 분위기가 꺾여? 갑자기 분위기가 꺾여? 왜? 언제부터?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눈치 빠른 사람은 귀신같이 알고 반응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 눈치 빠른 사람, 둔한 사람 그냥 한번 사 놓으면 그냥 묻어서 가고 운때 맞아서 팔고 이런 거지, 내가 아주 영민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6억 이상 거래가 뚝 떨어진다고? 집 내다 놓고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결심하고 바로바로 행동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사면 최소한 일단 2 년은 보고 가니까 지금 뭐 7 개월, 8 개월 가까운 이 상승기, 이 상승기를 거치고 나서 과연 이제 올해 1월 달에 찾는 사람, 25년 1월 달이 되었을 때 최소한 일단 비과세 구간에 접어들든지 요런 구간까지는 한 2년 정도를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 '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그 2 년을 투자해서 어 과연 얼마나 남을지 그 부분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쪼끔 줄어드는 흐름. 자, 전세 거래 지난달과 뭐 견주어 봤을 때 그냥 고만고만해요. 발장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요렇게 지켜봤을 때, 야 이거 꽁꽁 추울 때 새 학기를 앞두고 3월 달 요런 새 학기를 앞두고 오히려 방학 때 겨울 방학쯤이나 뭐 요맘때쯤에 이동이 가장 많았지, 가을 뭐 이사철 뭐 신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네요 보니까.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자, 요 평균의 막대 그래프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실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요 곱하기 2를 생각하면 됩니다. 곱하기 2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5억 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다. 지금 체감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3.5억 정도가 지금 시세일 거예요, 아마. 근데 간혹 가다가 4억에 거래된다든지 뭐 4.1억에 거래된다든지 요런 물건들 4.2억에 거래되는지 볼 수 있어요. 요거 5억에 살던 사람들이 갱신하면서 요렇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4억에 살아라. 나 지금 대출도 별로 안 나온다. 지금 시세가 3.5억 인데요. 야 그냥 4억에 살아라. 네 이사 가고 이사비 들고 복비 들고 이사 간다고 또 개고생하고 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개고생하 뭐 하려고 그 고생하는데 그냥 살아라." 하면서 요렇게 항상 임차인이 좀 손해 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주택자라면은 어 정말 집 한 채는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집이 주는 그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요런 걸 차치해 놓고 일단 들어본 걸 안 봐. 들어본 근데 일단 쪼끔 더 싸게 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 옆에서 누가 염장 지른다고 '아이고 속 터져 당장 사야지.' 하고 비싼 값에 덥죽 샀던 22 년도에 고점을 잡았던 사람, 21 년도에 고점을 잡았던 사람, 사라고 부채질한 사람은 있는데 부채질한 사람이 있는데 화병 나는 사람은 매수자가 그냥 화병 나는 거지, 누가 사라고 부추겼던 사람들 뭐 찾아가서 따진들 뭐 하겠습니까? 본인의 책임인 것. 분명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막 6억 넘어가고 막 10억 넘어가고 이건 그 시장은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더 똑똑하고 더 잘하는 사람 너가 알아서 하고, 그 아래쪽 일단 6억 아래쪽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맞죠. 조금 더 나은 가격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